사실은 그 선반영이 지금이 이제 지금 선반영 끝났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접종률이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FO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보고 시장이 방향을 잡을 거고요. 그러니까 테이퍼에 대해서 세게 나올 거냐, 약하게 나올 거냐. 자, 그러면 네. 그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이제 화장품주 대신 이제 자동차를 담으셨다고 했는데 네. 그럼 화장품주는 이미 다 오를 대로 올랐다. 요즘 며칠 전서부터 사실 급등하긴 했잖아요. 했죠.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제 다 반영이 됐다. 이게 제가 이제 그때는 화장품주에 대해서 이게 괜히 뭐 종목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느라고 끝까지 버텼었는데 이제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저기 네이버에 관심 종목 이렇게 돼 있는 거 제가 화면 캡처해서 보내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 본 게 이제 클리오였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 라이브 할 때의 실시간 채팅에 이 눈치를 다 채시고 클리오 얘기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클리오하고 코스맥스인데 사실은 정확하게는요, 저는 색조 화장을 얘기했던 하려고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지금 여자분들이요, 마스크 때문에 색조 화장을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실제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마스크에 화장품이 묻는 게 싫다 그러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안 하는데 마스크 벗으면 화장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시작하는 거는 화장품 요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드릴게요. 화장품이요, 기초 화장품이 있고 색조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기초 화장품 피부조라고 하는 거, 예. 뭐 이런 것들 있고, 색조가 있고 두 가지 있는데, 기초 화장품은 이게 경기 민감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생필품이에요, 여자들한테. 그래서 이거는 매출이 꾸준하게 나와요. 네. 색조는요, 말하자면 일종의 우리가 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사치품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내가 돈이 많으면 더 하고, 돈이 적으면 적게 하고, 이게 가격이 비싸지면 덜 하고, 싸지면 더 많이 하고, 이 사치품이에요. 그래서 이 색조가 경기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고요. 네. 기초는 경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요. 특히나 여자들은요, 의식주 빼고 나면 아마 화장품이 그 다음에 생필품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 중에 기초.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기초는 경기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색조는 경기의 영향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동안 제가 사실은 화장품 쪽의 주식들을 쭉 봤었는데,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아니면 LG생활건강이라든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렇죠. 올라와 있고, 상대적으로 들어올랐던 게 클리오하고 코스맥스 이 색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뭐 대형주 말씀하시니까 이 클리오 이 중소형주 안 보는 거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색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로 클리오가 올라왔는데, 중소형주를 줄이는 하시지 말란 얘기지, 저는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클리오를 그때 제가 볼 때 고전에 좀 튀었었어요, 가격이. 튀었다가, 이게 한 22,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길래, 이걸 사야지 했는데, 그리고서 여기 방송이 금요일 날 그때 나왔었는데, 월요일, 화요일 뭐 이때가 제가 그 외근에 일이 있어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놓쳤어요. 네. 그것들이 확 튀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27,000원 좀 왔거든요. 그러면 27,000원이 정당한 가격인지 2019년도 가격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알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비싸죠. 비싸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단기 모멘텀에 의한 단기 테마 투자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가지고 장투할 생각은 없고, 좀 여유돈 있는 거 가지고 생활비나 좀 벌으려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종목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여행하고 화장품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장품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근데 그 댓글에 또 한 분이, 진짜, 우리 주린이 분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어떤 분이 LG생활건강 우선주를 샀다고 올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LG생활건강 우선주가요. LG생거는 비싸죠. LG가 참 아모레. 네, 아모레 우선주가. 아모레퍼시픽. 네, 아모레 우선주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가격 차이가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LG생건하고 아모레 같은 거는 기왕에 갖고 계시면 팔 이유는 없어요. 오래전부터 갖고 있으면 수익도 많이 났을 거고. 얘들이 영업이익을 짱짱하게 내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 상황으로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이제는 경기 민감주하고 민감주에서 소비재로 옮겨가는 타이밍이에요. 이 주식시장의 사이클로 보면 유동성 장세 지나서 경기 민감주로 왔죠. 원자재 시장으로 왔잖아요. 원자재 시장이 어느 정도 한참 갈 때 이제 소비재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금리 인상안의 만의 소리가 나올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소비재로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팔 이유는 없는데 그런 거 새로 살 이유도 없겠다. 근데 우선주가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는 새로 사셔도 된다. 근데 이 색조 이쪽은 지금 실적은 하나도 안 나고 있는데 아직. 그렇죠. 기대감으로 좀 너무 오버슈팅 돼 있다. 네, 기대감만 가지고 왔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는 지난번에는 제가 사는 걸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파는 그러니까. 타이밍 봐서 던지시는 걸로.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 참 빠르게 반영이 되고 아니, 또 굉장히 너무나 빠르죠. 빠르게 시장이 딱 바뀌기 때문에 네.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정말 빠르게 이렇게 내가 이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걸 계속 밀어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꾸 맞게끔 변화를 해줘야. 변화해야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뭐 여기 나와서 말씀하시는 증권사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뭐 험을 잡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좀 두둔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은 이게 배우기를 트레이딩 관점에서 배우거든요. 그럼 나와서 지난번에 저처럼 와가지고 화장품 좋은 것 같아요. 튈 것 같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AS를 나와서 이제 8대예요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올라갔다 떨어지고 나면 그 말 틀렸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트레이딩 관점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걸러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그 리포트가 나와도 네. 그 리포트의 긍정적인 매수 리포트가 언제 나온 시점이냐.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잘 네.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간격이 있느냐. 네. 그러면 달라졌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AS 와서 화장품제 AS 했습니다, 좀. 자, 그럼 다음에 아직 끝나지가 않았으니까 다 네네. 말씀 듣고 나서 제가 네네네. 그 다음에 여행, 네. 항공, 호텔 사실 이거는 뭐 하나의 섹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지 하나의 섹터인데 제가 지난번에 여행, 항공, 호텔을 다 말씀드리고 저는 항공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공 중에 전 저가 항공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LCC 저가 항공. 네. 저가 항공 중에 사실은 저는 뭐를 보고 있었냐면 진에어를 보고 있어요. 진에어. 아직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때 와서 말씀을 드릴 때도 저가 항공을 보고 있는데 이걸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얘들이 감자, 증자 계속 터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돈들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요번에 여행, 항공주, 호텔주들이 다 올랐잖아요. 지난 화장품 올 때 같이 올랐어요. 얘들도. 그렇죠. 올랐는데 저가 항공사만 꼼짝을 못했어요. 그거는 다들 불안한 거거든 지금. 그렇죠. 왜냐면 감자를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래서 저가 항공사들은 이 어쩔 수 없이 감자 증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이벤트가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자리 잡는 걸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여행주. 사실 이제 여행주 말씀드린 지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그 전에 딴 데 가서도 한참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제 곧 갑니다. 했는데 여행주들이 화장품하고 같이 움직였죠. 그거를 여기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 근데 많이 튄 거 인터파크, 다음에 하나투어, 모두투어 다 튀었잖아요. 다 튀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하나투어인가요? 그거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직 실적 적자입니다, 거기. 그죠? 실적 적자입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8만 7천 원 왔나요? 6천 원 왔나요, 오늘? 그러니까 뭐 직원들 거의 뭐 감원하고 네. 지금 뭐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네. 주가만 확 올라간 거죠. 근데 2019년에 주가가 기억을 해보세요. 5만 원, 6만 원 이랬어요. 그리고 걔가 제일 비쌀 때가 역사적 최고점이 아마 10만 원일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8만 7천 원. 8만 7천 원. 실적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거품이 많이 들어가 있다. 거품이죠. 너무 단기 테마니까 그것도 사실은 여행 호텔은 지금 실적들을 조금씩 내긴 내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 미미한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것도 좀 이제는 한 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도 타이밍을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 지금 오버슈팅 돼 있지만 네.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그러니까 우리 백신이 뭐 40%, 50%, 60% 넘어가면 네. 좋아질 거야. 네.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가는데 네. 사실은 이미 다 반영이 된 걸 수 있고 그렇죠. 딱 백신이 어느 정도 그 퍼센티지가 넘어가는 그 순간이 급락의 순간이 사실은 넘어가면 그땐 팔고 뉴스에 팔고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뉴스보다 먼저 팔고 나와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하나투어 같은 데가
구조조정을 싹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의 비효율이 싹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요 다음번에 경기를 맞이하게 될 때는 수익성이 그 이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질 겁니다. 네. 비율을 줄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확 높아질 거예요. 높아지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미래에 좋아질 거를 이미 다 반영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이런 그 주식시장이 옆으로 횡보할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저도 뭐 잠깐 들어가서 장투 안 하고 잠깐 들어갔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잠깐 들어가서 사실은 한 20% 30% 정도로 수익을 목표로 들어가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지금 20% 이상 수익이 났거든. 털고 나와야죠. 그렇죠. 네. 이게 앞으로 더 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너무 이런 거 너무 많이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거는 방맹이를 짧게 잡고 홈런 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루타 안타 치겠다. 요러고 덤비셔야 되는 것들이 요것들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게 한국만이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여행주들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무적이 올라왔죠. 근데 사실 이게 패턴을 보면은 한 몇 개월 전쯤에 고점을 다 찍고 지금 내려가고들 있더라고요. 그렇죠. 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미국이 여행은 늘었고. 네, 실제로 여행은 자꾸 늘어나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뭐야? 이게 그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네. 몇 개월 뒤 늦은 정도의 그렇죠. 어떤 시점.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이 고점이고 점점 내려가는 걸까? 내려가겠죠. 네. 예, 백신 맞았다는 확률이 높아질수록. 무조건 다 선반영 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주린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네. 예, 여행 가는 사람이 이제 실적이 나오기 이 생각으로 덤벼드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 타임이 아니다. 네. 너무 오버슈팅, 그러니까 비싸다. 이제는 어쩌면 요번에 오버슈팅하고 실제로 마스크 벗을 때쯤 되면 아마 이제 내려가서 한참 내려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적을 반영하면서 다시 가는 시장으로. 근데 이제 실적이 나오면은 아마 실망을 하겠죠. 실적은 안 좋죠. 무조건 네, 지금 안 실적이 좋은데. 워낙 안 좋을 테니까. 네, 지금 무조건 안 좋고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클리오. 작년 4분기 적자예요. 창사 이래 처음 적자인 것 같은데 적자라고 올해 1분기가 영업이익 20억인 것밖에 안 되는데 주가가 시총이 저게 지금 27,000원이면 시총이 아마 한 7천억 될 거예요. 그렇죠. 영업이익 20억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미래에 대한 기대지만 기대를 너무 많이 반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네. 라면 네. 과연 사겠는가라는 네. 거죠. 네. 그렇다면 멈칫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멈칫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우리 주변에 뭐 이런 주식만이 아닐 거고요. 지금 막 분위기에 휩싸여서 올라가고 있는 주식들이 많이 있는데 네. 한번 우리가 원점에서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냐에 대해서 네. 한번 생각을 해봐야, 왜냐면 또 주린이 분들 돈을 잃지 않으셔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호텔 관련해서도 이번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올랐죠. 네. 예,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왜냐면 호텔이라는 거는 매출이 딱 최대 매출이 딱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풀로 뭐 그렇다고 봐야죠. 예. 네. 하지만 이 면세점이라는 게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면세점이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면세점은. 면세점이 옛날만큼 손님이 많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손님 조금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몇 가지를 해준 게, 뭐 공항 면세점도 그런데 일단 임대료를 깎아줬어요.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따이공이라 그러나요? 그 보따리 상들 보면은 다 이게 백마진으로 할인을 몇십 프로씩 해줬잖아요. 이게 그거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좋아진 거예요. 근데 전체 매출을 놓고 보셔야 돼요. 전체 매출은 옛날 매출하고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호텔도 이미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참고만 하시고요. 저 정말 이건 참고만 하시고, 저라면 매도를 하겠다. 뭐 항공, 여행, 호텔, 다음에 색조, 화장품 이쪽을 일단은 매도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우리가 콘택트 경제라고 해서 네. 예, 지금 부각되고 있는 분야이네요. 그거 다 콘택트로 간다고 지금 해서 선반영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선반영이 지금이 이제 지금 선반영 끝났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접종률이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다 접종 거부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너도나도 맞겠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가거든요. 10% 올라왔잖아요. 제가 보기엔 50% 가는 건 금방 갈 것 같아.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제 지금이 이미 선반영이 끝날 때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50% 60% 되면은 나가 돌아다니라고 하는 순간에는 주가는 그때는 이제 뉴스에 계속 팔겠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행, 항공, 호텔, 화장품, 그러니까 우리가 콘택트와 관련돼서 지금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네. 오히려 반대 사이드에서 한번 매도의 시점이 아닐까 고민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그러나 아직 그래도 이 컨택트에 관련해서도 백신이 계속 맞아지면서 확률이 높아지면서 좋아질 수 있는 섹터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또 털리겠네. 아니 근데 지난번 그 철강주 괜찮으시다 그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또 투자를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철강주에. 들어가 있죠. 네. 근데 이제 계속 하락하니까 약간 신뢰도가 실내가 떨어져서 약간 떨어졌어. 철강주는 지금 바닥 다지고 있는 건데요. 아 그래요? 주가를 보세요. 철강주 바닥 다지고 있죠. 근데 다시 철강주 제가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하셨죠. 네, 신신당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 실적을 가지고 계산한 퍼 말고요. 네. 올해 예상 실적을 가지고 계산한 퍼하고 PBR이 낮은 종목들이 많아요. 아직. 그걸 골라보세요. 네. 그러니까 좀 높은 것들이 그래도 더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퍼하고 원래 이런 가치주들은 PBR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와 있어서 그거보다는 그게 좀 낮은 쪽들. 네. 그래서 그 낮은 쪽들이 어디냐? 고로를 가지고 있는 포항제철, 다음에 현대제철, 그쪽이 아직은 PBR이나 퍼가 굉장히 낮다. 네. 그리고 2분기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이익 추정치가 더 올라갈 거거든요. 네. 그럼 퍼가 더 낮아지죠. 알겠습니다. 매력도가 생기죠. 아직 그러니까 들고 계신 그 철강주 지분을 좀 이렇게 줄이시거나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뭐 정리 안 하신 거죠? 네, 저 뭐 혹시 철강주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제철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난번에 털렸는데 이번에 아주 자발적으로 얘기하네. 원래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그러니까 6월달 들어왔으니까 네. 6월 15, 16일까지는 주식시장 전체가 갈피를 못 잡을 거예요. 6월 한 달. 6월 15, 16일. FOMC 그렇죠. 회의 전후. FOMC 전까지는 지금 시장이 어디 갈 줄을 모르는 시장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시장이 그렇잖아요. 어디 좋다 그러면 그걸 몰려가는데 그렇죠. 다른 데 푹 꺼지고 그 다음에 너무 안 나오고 또 떠지고 옆에 가서 또 딴 게 좀 올라가고 이게 순환 매장으로 지금 돌아버리고 있잖아요. 테마장으로. 근데 테마 주식시장은요, 그거는 시장이 갈 데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인데 6월 15일, 16일 요때 15, 16인가요? 그 F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보고 시장이 방향을 잡을 거고요. 그러니까 테이퍼에 대해서 세게 나올 거냐, 약하게 나올 거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방향을 잡을 거예요. 그러면서 방향 잡으면서 동시에 뭐로 들어가냐면 2분기 실적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실적 시즌이에요. 그때부터. 2분기 실적 시즌으로 곧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들이나 전망치들이 이제 조금씩 흘러나오거든요. 시장은 반응을 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2분기 실적이 정말 사상 최대가 나올 것 같은데 특히 포스코 보시면 아마 상상도 못할 실적이 나올 거예요. 네. 요건 제가 사실은 작년 연말에 포스코의 그룹의 기획실에 꽤 높은 사람한테 미리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분 얘기가 4분기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1분기는 조를 넘을 겁니다. 별도 기준으로 1조 넘었잖아요. 조 넘을 겁니다. 그리고 2분기는 포스코 역사상 가장 최고 실적이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2분기 아직 못 봤죠. 그렇죠. 근데 4분기하고 1분기까지는 맞췄어요. 그러니까 1분기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으로 포스코 영업이 1조가 나올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다들 고전에 궁금해 했었거든요. 1조를 넘어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까지 맞았고 2분기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라면 일단 이번 2분기 실적 나오는 시점에 매도를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상상 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때 가서 한 가지를 좀 저는 더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할 건데 뭐냐면 3분기도 계속 좋다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렇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3분기도 계속 간다는 얘기인데 그때쯤 가면은 3분기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망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봐가면서 그 타이밍에 매도냐 아니면 홀딩이냐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저는 뭐 내년까지 갖고 갈 겁니다고 얘기를 해도 그 말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는 게 그 상황에 따라서 또 확 달라질 수 있다. 그때 가서 그런 결정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홀딩이냐 매도냐 이 결정을 그때 가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아주 정말 이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